대형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20% 싸게 팔아 인기를 끌었던 머지 포인트의 운영사가 사용처를 크게 줄이더니 돌연 포인트 판매까지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른바 머지 포인트 사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머지 포인트를 직접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머지 포인트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정 업종에 가서 그 매장을 이용하게 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 현금쓰를 쓸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머지 포인트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 금액을 내고 회원처럼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머지 머니라 그래서 그냥 포인트 자체를 현금을 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문제는 그게 포인트 가격의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팔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8만 원을 돈을 내면 10만 원어치를 포인트로 현금처럼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일하면 8,000원에 살 수 있었던 셈인데 그럼 남은 2,000원은 이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서비스 같은데 그래서 이른바 폰지 사기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을 모으면서 네.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이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이자나 원금식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이게 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가 드러나는 그런 형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 차익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메울 거냐 하는 네. 게 그 전부터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1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아주 제한된 업종에서 하거나 아니면 할인율도 한 10% 정도인데 여기는 마트, 편의점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할인율도 20%로 굉장히 크다 보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그럼 그 차익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거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고요. 상품권 발행업자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융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개 이상 업종에서 이 모바일 상품 형태로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도 20억이 넘어야 되고 또 부채 비율도 200% 이내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발행한 상품권 범위 내에 한 2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이 상품권 업자로만 등록을 하고 전자금융업자로는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에서 아니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등록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겠다. 일부 극히 제한된 곳으로 제한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 머지 포인트 서비스가 시작된 게 2019년 1월이었는데 금융당국은 3년 가까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가 되는데 그렇죠. 금융당국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강제 수사권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글쎄요. 이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아침에 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머지 포인트 본사에 수백 명이 몰려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00만 원 정도 충전했는데 다음 달에 있는 추석 선물 세트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대형마트나 와인샵이 여기 입점돼 있어가지고 절반도 안 되는 환불 금액인데 지금 찾기 위해서 저도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고요. 제 뒤에도 수백 분이 지금 환불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는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회사 자본금 30억 원인데 발행된 상품권은 1,000억 원 가량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데 그러면 그 자력이 충분히 있느냐를 알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아직도 재무제표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물론 회사에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신 것처럼 실제 환불을 시도했던 소비자들 같은 경우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만 돌려받았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머지 포인트 운영사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등록업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장치들을 또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예. 결국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형사고발을 해서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을 받는 부분인데 그것도 회사의 자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구제가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자, 근데 이제 포인트를 산 소비자 피해도 문제지만 그 소규모 가맹점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온 내용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 줄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을 줄이다 보니까 또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를 또 찾아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매장들이 다 몰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정주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를 했는데 뭐 이분들 말씀으로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영업이 어렵잖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머지 포인트였고 머지 포인트가 지금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물건은 팔았는데 나중에 이 업체로부터 그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또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